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역대 최대의 하락률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 시장은요, 최고의 상승률 역대입니다.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3거래 만에 20% 넘는 급락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거래일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5배 이상 굉장히 아프게 떨어졌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래도 19만 원 선까지는 다시금 강하게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다행히 외국인이 11거래 만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 285만 주 정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거래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80만 주 이상 매수하고 있다는 점, 달라진 포인트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나란히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27만 5천 원 매수를 유지하겠다라는 투자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꺾인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전쟁 리스크, 패닉 셀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벌어진 일일 뿐 펀더멘털에는 이상무, 그러니까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3거래 만에 20% 넘게 빠지면서 밸류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직 밸류만 낮아졌을 뿐 실적 전망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메모리 가격은 안정세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수요 대부분 빅테크 향으로 향했기 때문에 전선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전히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거, 이거는 메모리 제공 업체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서 그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공급망이 불확실성이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언급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고객사에서 재고를 쌓아놓는 거, 그러니까 확보하는 그 수요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급망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메모리를 더 쌓아놓겠다라는 의지가 상대 고객사에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공급자들 위치로 봤을 때 일단 전쟁 리스크 이런 부분이 터지게 되면 설비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투자 확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러면은 재고 그리고 현재 만들어내는 물량에 대한 가격 피가 붙겠죠. 프리미엄이. 그런 이슈로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에서는 가전산업이 있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이런 부분 봉쇄가 아직 완결되지 않기 때문에,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류 상승비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의문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익 기여도가 얼마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제시했는데 0.5%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한된 그런 리스크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살펴보실 거리 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다음 이제 SK 하이닉스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후퇴는 아니다. 전진이 있을 뿐 이런 기조는 같고요. SK하이닉스 154만 원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함께 유지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비슷하게 3거래 연속. 그래서 12개월 선행 PBR 같은 경우에 1.96배, 그리고 PER은 3.7배로 내려와 있는 흐름들.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론 두 자릿수 반등세는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 발표 임박해서 주가 모멘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지금 SK하이닉스를 두고 리포트에는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전쟁이 반발하면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가에 목매는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드렸는데, 인플레이션, 그 유가가 촉발하는 인플레이션, 이거를 가장 공포심리로 바라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급격한 수요 감소는 제한적이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메모리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제품 팔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발적으로 중저가 제품에 대해서 제품을 만드는 걸 좀 중단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올해 세트 생산량 전반으로 역대 최저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가격 민감도에서 좀 벗어난, 그러니까 좀 탄력성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고부가 세트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슈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또 분석을 해놨는데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이 좀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의견 유지, 그리고 SK하이닉스 120만 원 목표 주가 제시를 했고 삼성전기, LG전자, LG디플, LG이노텍까지 투자 의견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투자 심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하고 해서 예전 대비해서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더 좋아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더라고요. 범용 메모리 비중이 높아지고 HBM4 기술 진전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강자로서 향후 수년간 1년의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장 좋게 보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33만 원 투자 의견을 이제 유지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MLCC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AI 서버 관련해서 고수익 제품에 대한 판매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근데 33만 원 목표주가 좀 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증권사 보니까 최상단이 그래도 IM증권이었습니다. 목표가 60만 원으로 올려 잡은 흐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고 외국계 증권사와 우리나라 증권사의 그 시각 이런 부분에 좀 간극이 있다는 건 좀 밝혀드립니다. 다만 이제 골드만삭스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투자 의견 중립으로 제시했거든요. 그 이유 써놨으니까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유는 이게 있었습니다. 여기가 주머니가 두둑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좀 두둑하기 때문에 이게 주주 환원 가치로 전이될 가능성, 긍정적인 모멘텀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모리 업황 장기적으로 이익에 대해서는 좀 신뢰감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략적으로 투자 분석할 때 예전의 과거 관습, 그런 투자 관습은 버려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밸류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BR에서 PER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을 타는 대표적인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기 사이클 이런 거와 상관없이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잘 벌다 보니까 그 이익을 계속적으로 잘 보느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완전히 밸류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부분 언급이 됐고요. AI 시대에 구조적으로 공급 수요 조절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기업 이익이 자꾸만 늘어가는 흐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써놨고요. 그래서 이제 높아진 실적 지속성이 바로 밸류 평가 기준을 달라지게 한 요인이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에서는 투자 유의 사항도 언급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40% 이제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 과열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그런 과정 속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AI와 관련해 가지고 설비 투자가 둔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리스크로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에는 좀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첫 번째로 있다라고 봤고 두 번째는 메모리 공급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증설 이런 부분을 한다면 공급 과잉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언급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분기부터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물론 국내 증권사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권사 역시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의사항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도 그냥 투자 참고사항으로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TCK, AI 관련해서 소부장 섹터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소재 섹터입니다. 그 부분을 좀 주시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키움증권에서 TCK에 관련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32만 원으로 올려잡으면서 이 TCK가 AI 수혜에서 거의 탑픽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소부장 섹터 쪽이겠죠. 전쟁 리스크로 대부분 자산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급락했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비중 확대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오늘 아침에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 절반 이상 57%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1,320억 원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가 반도체 소부장 sek터 중에 소재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깎아내리는 식각 이쪽에 핵심 부품을 갖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해서 SiC 포스커스링이라는 게 이제 이름인데
이게 AI의 수혜가 될 수 있을지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낸드 쪽에서 차세대 메모리라고 볼 수 있는 9세대 낸드용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거기 수요가 높아지면서 AI용 ESSD 이쪽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쓰일 가능성, 이 제품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지금 고객들 같은 경우에도 신규 낸드 제품을 좀 양산을 본격화하는 와중에 TCK의 제품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I용 ESSD 이게 첫 번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HBM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HBM4E 같은 경우에 16단 제품, 그러니까 최신식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적용 예상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제품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중국의 신규 고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그리고 양지 메모리 테크놀로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투자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3대 모멘텀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오늘 한 13% 다시 급반등의 흐름들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최근 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동 경쟁으로 우량주 이런 성장주 부분이 좀 타격을 받아서 그를 이용하자, 밸류 체인 다시 봐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대차 이거는 어제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만큼 좀 떨어진 흐름이고 오늘은 급반등세에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란 분쟁 장기화 시 어떻게 보면은 유가 급등이 변수인데 이게 오히려 좀 강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보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 수요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 수요가 집중되는데 이쪽에서 돈 벌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제품을 판매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 버는 하이브리드 쪽에서 평균 한 대 팔면 더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평균 판매 단가의 상승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2분기 되면 조금 더 투자 전략에 있어서 방향성이 구체화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로봇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현대차 74만 원이고요. 기아가 24만 원이고요. 현대모비스가 6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떨어진 밸류, 지금 다시 봐야 될 때라고 한 다올 투자증권의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YG 엔터인데 IM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최근 보고서 보면 YG 엔터 1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제시하거나 올린 증권사가 좀 있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900억 원 이상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IM증권은 이제 빅뱅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20주년 월드 투어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8년 만이라고 합니다. 사실 10주년 투어 때 굉장히 실적 모멘텀을 좀 잘 가져다 줬나 봐요. 한국, 일본, 홍콩 여기에서 이제 100만 관객을 동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빅뱅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팬덤이 사실 일본과 홍콩에 있거든요. 일본과 중국에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면서 계산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중국 공연은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돔 부분으로 봤을 때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팬들을 많이 모이게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적인 제약도 있다라는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고성장 기대감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빅뱅에 대한 그런 월드 투어 이런 부분 때문에 목표 주가 올려 잡은 힘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YG 엔터는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저연차 그룹 중심으로 안정적인 실적 구조를 완성할 수 있을지 이거는 앞으로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된다라는 언급 놓치지 않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67,700원에서 72,000원을 올려 잡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증권사 IM증권은 목표 주가 10만 원을 올려 잡아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증권은 1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시각은 이 정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의 반격 있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